저자가 맨발 걷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01년 봄이었다. 당시 폴란드의 은행을 경영하며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저자의 간 지수는 이미 100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리고 툭하면 찾아오는 불면증 등으로 건강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주치의로부터 일 좀 덜하고 오래 살 것이냐, 아니면 죽도록 일하고 빨리 죽을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라는 경고를 받고 있던 터였다. 마침 당시 한국 TV 방송을 통해 가난 말기 한 환자의 놀라운 치유의 사연이 방송되었다. 그는 병원으로부터 한 달의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강제 퇴원 당한 뒤 그냥 집에 누워 있지를 않고 집 뒤 청계산을 매일 맨발로 걸었다. 그랬더니 한 달 후 죽기는커녕 오히려 석화되었던 간이 재생되고 완벽한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연이었다. 그때 그 저자는 저 맨발 걷기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건강의 비결이 있다라는 생각이 전광석화같이 뇌리를 관통하였다. 나도 맨발로 걸어보자. 그럼 저 청계산 노인처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상적인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그 주말 봄볕이 따사로이 내리 쪼이는 가운데 집 뒤 넓이가 924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카바티 숲을 찾았다. 그전에는 항상 운동화를 신고 찾은 숲길이었으나 그날은 숲 입구에서 신발을 벗어 양손에 들고 맨발로 숲길에 들어섰다. 평생을 달고 살아온 신발의 굴레를 마침내 벗어던진 것이다. 그리고는 맨발로 흙을 밟았다. 숲길을 맨발로 걷기 시작하였다. 아기가 걸음마를 하듯 그렇게 숲속으로, 자연으로, 생명의 모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맨발과 흙의 첫 접촉, 맨발과 대지의 첫 만남, 그것은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마사토의 부드러움이 그러하였고 숲을 가득 메우고 있는 푸른 풀과 나무들의 맑고 청신함이 그러하였다. 맨발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오는 숲길의 싱그러운 기운이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그것은 대지와의 오랜 격리를 해소하는 뜻깊은 의식이었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어머니 대지와 일체가 되는 하빌의 첫걸음이었다. 또한 그동안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는 치유의 열쇠였고 자연을 온몸으로 사랑하게 하는 깨우침과 생명의 한 소식이 되었다. 그로부터 매일 아침 출근 전 맨발로 숲길을 찾았음은 물론 주말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숲길을 찾았다. 맨발 걷기에 따른 신체상의 변화 그리고 정신의 변화를 글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주말이면 숲에서 앉아 글로 기록하였다. 그 결과가 그로부터 5년 후 책으로 엮여 나왔다. 2006년 출간된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었다. 그 책을 보고 많은 사람이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또 그 즐거움을 대중화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도 구체화하였다. 여기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인용한다. 그 첫 예는 대구의 한 독자의 치유 사례이다. 경추 3번 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왼쪽 팔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던 그 사람은 졸져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읽은 후 매일 집 앞의 자갈길을 2시간씩 맨발로 걸었다. 놀랍게도 2개월 만에 왼쪽 팔의 기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예는 계족산 황토길의 조성이다. 대전의 주조 회사인 주식회사 선양의 조응래 회장께서 졸저를 보고 만남을 청하여 맨발 걷기의 즐거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맨발 걷기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시킴과 동시에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그 결과 계족산 13km 임도의 황토를 까는 일로 구체화하였다.
그 후 계족산 황토길은 대전광역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는 물론 누구나 가보고 싶은 맨발 걷기의 성지가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6년 저자는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 무료 숲길 맨발 걷기로의 초대라는 슬로건 하에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을 개설하였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3시간씩 일반인들을 초대하여 직접 맨발 걷기를 가르쳐 드리고 함께 맨발로 걷는 프로그램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유와 힐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이었던 바 2018년 말까지 그간 총 85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맨발 산행을 하였고 연인원 1636명이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 놀라운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바로 맨발 걷기는 치유한다. 당신의 맨발이 의사이다. 라는 구체적인 사실의 재발견이다. 맨발로 걷고 난 후 모처럼 잠을 잘 잤다는 기쁨에 찬 인사에서부터 그동안 잘 안 깨어지던 바늘귀가 쑥 들어갔다는 분, 오랫동안 숙였던 남성이 불끈 일어섰다는 분, 그리고 심지어는 몸에 근골격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분이 맨발로 걸은 다음 날 잘 안 쥐어지던 손가락이 쥐어지고 20~30도밖에 안 굽혀지던 허리가 90도까지 굽혀지는 놀라운 현상을 직접 시연하며 증언하여 주었다. 매일 맨발로 하루 1~2시간씩 약 2개월을 걸었더니 갑상선 암의 종양이 3cm에서 1.6cm로 줄어들고 유방암 종양이 8mm에서 3mm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만성 두통과 족저 근막염, 무릎, 연골과 척추관 협착증의 통증이 해소되고 심방세동의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는 등 고통스러워하던 질병의 증상이 개선되거나 치유된다는 사실도 증언했다. 또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되었던 사람이 맨발로 매일 2시간씩 지압보도를 걷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마비되었던 발로 땅을 쾅쾅 차고 그 다음에는 마비되었던 왼쪽 뺨과 목의 마비가 차례로 풀려내리고 2달 만에 축 늘어져 있던 왼팔을 휘휘 돌리는 기적까지 증언하고 시연했다. 맨발 걷기 2개월 치유의 가설의 발견이다. 한편 위와 같은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들은 위 관련 질환을 앓는 분들만의 치유의 전유물이 아니라 맨발로 걷는 건강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예외 없는 공평한 효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즉 숲길을 맨발로 걷는 모든 사람이 비록 건강하기에 그 치유 효과를 인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 및 건강 증진의 혜택들을 누구나 누리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현대 문명병인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뇌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여타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최근 의학의 발달과 수많은 의료진의 노력으로 암의 생존율과 현대 문명병의 치유 등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매년 집계되는 진료비가 2011년 46조 2천억 원에서 2017년 69조 3천억 원으로 6년 새 약 1.5배로 증가했다. 1인당 월 평균 진료비 역시 78,424원에서 113,612원으로 약 1.45배 증가하였음이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은 물론 국가의 의료비 부담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졸저인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발행한 이후 10여 년 만에 펴내는 본서는 지난 3년간 대모산에서 저자가 운영한 무료 숲길 맨발 걷기의 초대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의 회원들에게 매일 써서 보내드린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의 글들을 정리한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에 대한 이론서이자 응용서이고 또 수상록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본서, 2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에서 다루는 맨발 걷기의 생생한 치유 내용과 사례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숲길 맨발 걷기에 그 경이로운 치유와 힐링의 기쁨과 효익을 공유하며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같이 누려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말기 간암, 임파선암, 폐암을 치유하다. 2001년 SBS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에 맨발로 청계산을 오르내리는 이주선 씨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 그는 1995년에는 간경화, 1997년 4월 간암 말기에 혈관까지 전이되어서 수술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1999년 3월에는 임파선 암과 폐암까지 판정을 받았다. 그의 친동생도 1998년에 간암으로 사망했다. 그 역시 병원에서 수술 불가 상태에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그는 퇴원 후 집에 드러누워 있지를 않았다. 그날 이후 마지막 희망으로 새벽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청계산을 맨발로 걷고 숲길을 돌아다녔다. 그 한 달 후 그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방영되었다. 그 후 병원을 찾아 다시 촬영해 보니 거의 석화되었던 간이 완벽히 재생되었음을 확인했다. 간과 폐, 임파선까지 뒤덮었던 암세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방송은 맨발로 숲길을 걷는 치유의 비밀을 보여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사례가 아니었나 싶다. 저자도 그를 따라 2001년 4월부터 숲길을 맨발로 걸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저자가 경영하던 해외의 은행 매각 과정에 당면했던 여러 위험을 극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갑상선 암을 치유하다. 2015년 5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끝에 유방암은 치유되었으나 동수술 중 갑상선 종양이 발견되어 병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았던 이민주 씨는 갑상선 종양이 계속 커지고 있어 조금이라도 더 운동하여 그의 악화를 막으려고 등산화를 신고 대모산을 다녔다. 그런데 등산 후 돌아오면 끝도 없이 졸리고 힘이 없어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3월 저자의 대모산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에 나와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한다. 맨발로 숲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졸리고 무기력한 증세가 사라졌고 등산 후에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맨발 걷기에 매일 매달렸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5월 26일 같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였더니 놀랍게도 과거 3cm 크기의 갑상선 종양이 1.6cm로 줄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른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오로지 맨발로 2개월을 매일 대모산을 걸은 것 이외에는 달리 그러한 놀라운 긍정적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담당 의사도 이제는 2년쯤 후에 보자며 축하해 주었다. 중증 당뇨병과 갑상선 암을 치유하다. 조병목 씨는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왼쪽 뇌수술을 받은 완치 확률 5%에 속하는 뇌졸중 환자였지만 그는 합병증 없이 완치되었다. 그런데 그는 혈당 지수가 350에서 370을 오르내려서 그 이후 7년간이나 혈당약으로 혈당 지수를 조절하고 있던 가운데 위 대학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던 중 갑상선 왼쪽 부위에 암이 발견되어 수술 날짜까지 받게 되었다.
워낙 중증이기 때문에 갑상선 두 쪽을 다 떼어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진단이 나와 신중한 결정을 위해 다시 한 대형 병원에 가서도 진찰을 해보았으나 거기서도 같은 진단이 나왔다. 이에 그의 처가 민간요법을 해보고 난 후 마지막에 수술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먼저 전신에 벌침을 5개월 정도 맞았지만 뚜렷한 차도를 못 느끼던 중 교회의 교우 중 한 사람이 볶은 곡식을 먹고 맨발로 걸으면 자연치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부터 주 3회 이상 주변의 대모산, 남한 산성 등을 정상까지 맨발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명산 계곡 자갈길 등도 맨발로 걸었다. 발이 부딪혀 깨지기도 하였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곤 하였다. 겨울에도 가능한 맨발로 걸었다. 심지어 영하 20도가 웃도는 추위에도 맨발로 샌들을 신고 지냈다. 양말은 물론 신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뇨약도 끊었다. 그랬더니 몸이 너무나 가뿐해지면서 맨발로 걷기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어느새 아침 공복 혈당은 정상 당인 100에서 110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 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기에 아예 갑상선암은 더 이상 검사도 해보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 당뇨병 환자는 맨발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통설을 뒤집는 경이로운 맨발 걷기의 치유의 기적이자 그 증언이라 하겠다. 유방암을 치유하다. 최순례 씨는 2016년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 종양의 크기가 8mm이었는데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에 참여한 이후로 일주일에 3회 정도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여 1년 만인 2017년 종양의 크기가 3mm까지 줄어든 사례다. 그래서 맨발로 계속 걸으면 유방암이 완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가족들이 수술하라고 성화를 하여 서울의 큰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로 종양을 제거했다. 입원 치료 없이 타목시펜이란 약을 5년간 복용하라는 처방과 함께 당일 귀가하였다. 그리고 2018년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유방암 증세는 깨끗이 치유되었다는 검진 결과를 받았다. 그녀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나는 맨발로 걸어 행복합니다. 만세라고 외쳤다. 다만 수술 당시 심장에 물이 차오르는 합병증이 생겨 정기검사를 받으며 한겨울에도 매일 맨발로 숲길을 걷던 중에 2019년 2월에 다시 병원에서 추적검사를 하였더니 심장에 물이 차오르는 합병증까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기쁜 완치 소식을 들었다. 최순례 씨는 최근 양평 숲속으로 이사를 하여 마침 완성된 집 뒤 둘레길을 하루 2시간씩 맨발로 걸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맨발 걷기 생활을 하고 있다. 뇌 수술로도 치유하지 못하던 만성 두통을 치유하다. 20년 이상 앓던 편두통을 맨발 걷기로 치유한 김명희 씨의 사례이다. 그녀는 만성 두통으로 유명한 대학병원을 두루 찾아다니거나 온갖 민간요법을 다 써보았으나 아무 소용도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2011년 말 서울의 한 유명 대형 병원에서 8시간에 걸친 큰 뇌수술을 받았지만 투병 생활과 함께 실망과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수술은 잘 끝났다는데 두통은 수술과 관계없이 계속되었다. 언제 또 아플지 모를 두통에 항상 약봉투를 갖고 다녔고 수술 후 2알로 시작한 진통제는 18알까지 늘어 마침내 마약성 진통제까지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등산화끈을 묶어가며 대모산과 구룡산을 다녀오면 그대로 쓰러져 눕길 반복했다. 그러던 중 2016년 여름 어느 날 대모산에서 저자가 갓 개설한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을 알게 되었다. 반신반의하며 신발을 벗어던지고 무작정 맨발로 따라서 걷기 시작했다. 맨발로 걸었더니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본인도 모르게 매일 맨발로 산을 찾았다. 그러면서 맨발 걷기의 기쁨과 경이로움에 푹 빠져들게 되었다. 그 이후로 일체의 약물 복용을 끊게 되었고 냉장고 가득하던 그 많던 약을 다 가져가 버렸다. 수술 후 수년간 매년 MRI 찍고 정기검진을 받아왔는데 2018년 봄 담당 의사 선생으로부터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으니 3년에 한 번씩 검사하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고 한다. 온전히 맨발 걷기 하나만으로 뇌수술도 해결하지 못했던 지옥 같은 만선두통의 고질병을 치유한 행운을 거머쥐었다며 그녀는 오늘도 기뻐하며 맨발로 산을 오르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을 치유하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평생 고생을 하였던 서윤희 씨는 항시 배주위가 가려워 긁었더니 진물이 나곤 했다. 병원을 찾아도 낫지 않던 아토피 피부염이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나와 맨발로 걸은 지 5번 만에 깨끗이 나았다. 매주 토요일 나온 것도 아니므로 치유 기간으로 치면 맨발로 걷기 시작한 지 대략 2개월 만이다. 이에 숲길에서 여성 회원들이 그녀의 해당 피부염 상처 부위를 들추어 보고 그 치유의 흔적을 확인까지 한 치유 사례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도 그녀의 아토피 피부염은 일체 재발이 없는 상태에서 완치되었음을 그녀는 증언하고 있다. 심방세동을 치유하다. 서옥순 씨의 경우에는 60대가 되면서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픈 증상이 생겨 대모산을 오가기가 힘들어졌었다. 집에서 대모산까지 오는데 5번을 쉬었다 오는 불편한 상황이었다. 2016년에는 어느 날 새벽 2시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껴 급하게 119를 불러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갔다. 맥박이 168에서 180까지 올라갔는데 잘 잡히지 않았다. 약을 써도 혈압이 내려가지를 않자 담당 의사가 이런 약 저런 약을 바꾸어 써가며 일시 맥박을 잡은 후 퇴원을 하였다. 그때 알약 5알을 주면서 또다시 가슴이 답답할 때 그 약을 먹고 응급실로 오라고 하였다. 2018년 4월경 초저녁에 다시 가슴이 답답한 현상이 생겨 또다시 119를 불러타고 이번에는 전에부터 다니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다. 이번에도 맥이 잡히지 않아 검사가 힘들다고 하였다. 일단 맥을 잡은 후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며 답답할 때면 빨리 병원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다 2018년 여름에 양재천을 걷고 있는데 한 회원이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소개해 주었다. 이에 그녀는 대모산에 와서 회원들과 함께 맨발로 걸었더니 발걸음이 엄청 가벼워짐을 느끼게 되었다. 그 이후 일주일 내내 대모산으로 와서 맨발로 신나게 걸어 다녔다. 맨발로 걸은 지 17일자 되는 날 산에 오르면서 예전에는 숨이 가쁘고 거칠었는데 숨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그 전에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거나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듯 아팠던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음을 인지했다. 그 후 그렇게 좋아진 상태가 진짜인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양재천 흙길에서 맨발로 속보로 걷거나 맨발로 뛰어보았다.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자신도 놀랐다. 맨발 걷기로 심장의 심방과 심실이 고루 잘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아직 100% 완치라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녀가 숲길 맨발 걷기를 계속하는 한 앞으로 119를 부르거나 병원 응급실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 뇌졸중 후에 온 왼쪽 반신마비를 개선하다. 조옥순 씨는 2018년 초 집에서 전화하는데 갑자기 말을 어눌하게 사용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119를 불러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했고 즉각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병원에 소위 골든타임을 넘지 않은 의학적인 처치가 있었기에 회복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 달간의 입원 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왼쪽 반신마비가 풀리지를 않았다. 이에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여 5개월 열흘 물리치료를 매일 받았다. 그러나 왼쪽 뺨, 목, 팔, 다리 등의 마비는 끝까지 풀리지를 않았다. 2018년 늦여름 어느 날 일요일이라고 요양병원에서 외출했다. 저자의 집 옆 근린공원에 남편 손을 잡고 절뚝거리며 산책을 나왔다가 저자를 만나게 되었다. 저자가 그녀에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자갈보도를 걷도록 권유했다. 10여 년 전 대구의 한 독자가 경추 3번 수술을 받은 후 왼쪽 팔 기능에 문제가 생겼으나 저자의 졸저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읽은 후 집 앞 자갈길을 맨발로 매일 2시간씩 2개월간을 걷고 깨끗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즉석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기 시작한 그녀는 맨발로 걷는 것이 좋다며 그 이후에는 요양병원에서 아예 퇴원하여 매일 맨발로 하루 2~3시간씩 자갈 지압보도를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갈 지압보도를 걸은 지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진다는 소감을 밝혔고 2주일 만에 발걸음도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왼발이 마비가 풀리는 듯 하다는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3주째는 왼쪽 뺨에 마비가 풀리고 그 밑에 목 부분까지 마비가 풀리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발을 찰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하며 마비가 왔던 왼발로 땅을 쾅쾅 찼다. 자갈 지압보도를 맨발로 걸은 지 3주 만에 마비되어 마치 허공을 딛는 듯했던 왼쪽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 4주째는 그동안 풀리지 않고 있던 손가락의 마비까지 풀리기 시작했다. 손가락을 쥐면 관절의 소리가 나면서 그동안 마비로 못 쥐던 손가락을 쥘 수 있는 상황까지 진전되었다. 그렇게 하여 왼쪽 뺨에 마비가 풀린 후 바로 밑에 왼쪽 목 부분으로 통증이 내려왔고 드디어 왼쪽 목 부위까지 마비가 풀렸다. 그 며칠 후에는 왼쪽 손을 축 늘어뜨리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마비된 왼팔까지 휘휘 돌렸다. 처음에는 혼자 걷지도 못하여 땅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 팔은 쳐들지도 못하던 그녀가 맨발로 자갈지압보도를 매일 2~3시간씩 걷기 시작한 지 100일 정도의 기간에 마비되었던 왼쪽 반신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돌려지고 굽혀지는 놀라운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 후 4개월이 지나자 거의 정상인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했다. 심지어는 집에서 지압 보도까지 오가는 길에 한 200m 정도는 뛰어서 다닌다고까지 하면서 뛰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그 뛰는 모습은 정상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균형 잡힌 모습이다. 이제 남은 것은 천천히 걸을 때 아직 약간 절뚝거릴 뿐이다. 그러나 그 다리를 절뚝거리는 각도 역시 지난 3개월 전이나 2개월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머지않아 거의 정상인과 똑같은 균형 잡힌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치유의 과정과 경과에 대해 당사자는 몇 년이 걸려도 마비가 풀리기 어려웠던 상황이 불과 3개월여 만에 거의 다 풀렸다며 마비되었던 왼쪽 발로 땅을 쾅쾅 차고 또 마비되어 쳐들지도 못했던 왼쪽 팔을 휘휘 돌리고 두 발로 뛰며 환호했다. 조옥순 씨의 뇌졸중에 따른 왼쪽 반신의 마비 사례는 초기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은 병원에서의 의학적인 처치와 그 이후 재활 과정의 자갈 지압보도 위 맨발 걷기의 협치가 이루어낸 또 하나의 구체적인 치유 사례이다. 그 치유의 과정은 유튜브에 맨발 걷기 치유 사례로 올려져 있다. 고혈압을 치유하다. 조옥순 씨도 맨발로 걸은 이후 혈압약을 5알에서 1알로 줄였고
그 이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다. 오로지 맨발로 걷는 이외 다른 개선의 이유가 없는 일이다. 또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의 회원 배자연 씨도 가족력이 있던 고혈압이 다른 약이나 치료 과정 없이 맨발 걷기로 치유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 전술한 최순례 씨의 분당 지인도 분당 불곡산을 한 달에 20일 이상 맨발로 1년 이상 등산한 결과 10년 이상 혈압약을 복용했었는데 이제는 혈압이 125에서 80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증언해 주었다. 맨발 걷기로 인한 고혈압의 치유 사례이다. 족저 근막염을 치유하다. 김명희 씨의 경우 아침 저녁으로 그녀를 그토록 괴롭히던 또 다른 통증인 족저 근막염도 맨발로 걸은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통증이 찌릿찌릿한 느낌으로 바뀌었고 2개월이 되면서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족저 근막염까지 치유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족저 근막염은 통증도 괴롭지만 마음 놓고 걸을 수가 없으니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우울증도 함께 동반하였다. 그래서 족저 근막염 치료를 잘한다는 병원을 찾아가 1년 넘게 치료를 받아봤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그렇게 그녀를 괴롭히던 족저 근막염에도 맨발 걷기가 답이었다. 결국 김명희 씨는 만성 두통과 족저 근막염까지 맨발 걷기로 동시에 치유한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무릎 연골 통증과 족저 근막염을 치유하다. 이용자 씨는 몸에 대들보인 허리는 물론 무릎, 어깨, 손, 관절 등 근골격계의 골조가 선천적으로 약했다. 그런 와중에 2013년 무릎 연골 파열로 인한 시술을 받았다. 당연히 오랜 시간의 고심 끝에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으나 걱정했던 대로 결과가 좋지 않아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 병원의 처방대로 걷기 운동과 무릎 펴기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무릎은 뻑뻑하고 통증이 심해서 걷기조차 힘들었다. 겨우겨우 절뚝거리며 걸었다. 의료보험 혜택상 1년에 2회만 맞을 수 있는 연골주사를 맞아왔지만 주사 역시 일시 무릎이 부드러워지는 듯한 느낌만 있었을 뿐 통증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마지막 연골주사를 맞은 때가 2017년 11월 27일이었다. 2018년 6월 초쯤 연골주사를 맞을 시기가 되었지만 병원 갈 기회를 차일피일 미루다 7월 초에 그전부터 벼르던 숲길 맨발 걷기를 실천해 보았다. 맨발 걷기를 해보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다. 당장 아무 변화를 못 느껴도 그 기분, 그 좋은 느낌만으로 양재천의 숲길을 또다시 찾아갔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한 지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동안에는 관절염을 앓던 탓으로 아침마다 뻑뻑하고 잘 펴지지도 않았던 손이 이불을 들치는 순간 한 번에 아주 부드럽게 확 펴졌다. 순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또 그렇게 느껴졌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놀라운 현상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맨발 걷기 8일째 되는 날 아침 그렇게 뻑뻑하던 손이 갑자기 부드럽게 잘 펴지는 현상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병원 다녀온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벼랑간 손가락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요새 내가 뭘 먹었나 하는 순간 요 며칠 맨발 걷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내었다. 바로 맨발 걷기의 효과였던 것이다. 동시에 무릎도 한결 부드럽게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어깨 통증으로 잘 안 올라가던 팔도 부드럽게 돌아가고 회전이 원활해진 사실도 느끼게 되었다. 손의 관절들, 무릎, 어깨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좋아진 것을 알게 된 순간 맨발 걷기의 효과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신기함에 뛸 듯이 기뻤다.
진작 알았으면 시술하면서 겪은 고생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일어났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맨발 걷기를 알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근골격계의 병을 단지 신발을 벗고 맨발 걷기만으로 좋아진 것이니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그 직후 양재천 숲길에서 대모산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에 관해 들었다. 그 다음 토요일 바로 동참했다. 대모산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교육장에서 맨발 걷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들었다. 맨발로 땅을 접지하는 순간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빠져나가는 것이 마치 낙뢰가 피뢰침을 맞고 땅속으로 소멸하는 현상과 같은 이치라는 원리를 배웠다. 그리고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맨발의 지압 효과로 인하여 온몸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무릎, 요추, 척추 등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맨발 걷기로 말랑말랑해지면서 손과 무릎, 요추, 척추, 어깨 등 관절 주변의 굳은 근육들 때문에 눌려있던 신경들이 부드러워진다는 사실들을 모두 알게 되었다. 탑5에 속하는 대형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무릎 관절염으로 1년에 2번씩 맞아오던 연골주사를 1년이 넘도록 맞지 않고도 통증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졌다. 이제는 날씨가 쌀쌀해도 맨발로 걷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그녀는 또 족저근막염도 있었다. 그래서 어디를 가다 보면 발바닥의 통증으로 잠시 앉아서 신발을 벗고 발을 주물러주며 쉬어가곤 했다. 그런데 맨발로 걸은 이후 족저근막염으로 발이 아팠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또한 깨닫게 되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팠던 족저근막염조차도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 역시 숲길 맨발 걷기가 주는 치유의 선물이었다.